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이제야 보이는 우리 일자리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가 문득 이런 기사 문구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60세 이상 비정규직, 고령층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처음으로 3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정규직과 이 비정규직 간의 격차가 월 평균 임금 격차가 180만 원 이상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크게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숫자들이 차갑게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상 속 누군가의 삶, 그리고 우리 자신이 맞닥뜨릴지도 모르는 현실이어서였을 겁니다. 사실 임금격차, 비정규직 문제, 실업률 문제 등은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항상 사회 이슈 기사에 빼먹지 않고 나오는 타이틀 문제였을 텐데요. 그만큼 해결하기도 어렵고 해결하기 위한 다른 대안을 내면 또 다른 누군가는 그 해결책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노동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때문에 이 법안들을 수정하고 다룬 데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국가에서는 굉장히 조심해서 다루는 분야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여쨌든 이랬든 저랬든 오늘은 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각자는 이런 노동시장에 대해서 어떤 시각과 태도를 가져야 할지 한번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비정규직 300만 시대. 통계만 보면 그저 숫자일 뿐이지만 그 숫자 속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들어있습니다. 60세를 넘겨 비정규직으로 일한다는 건 단순히 계약직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떻게든 버텨야 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하죠. 나도 퇴직하고 좀 쉬고 싶다. 근데 월세도 내야 하고 애들 결혼도 아직이고 쉬면 바로 적자가 나서 쉬지를 못한다고요. 그래서 청소, 경비, 주차 관리, 돌봄 서비스처럼 고령층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는 게 현재 실정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일들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필수 노동임에도 그분들의 이름은 물론이고 그들의 노력이 사회에 잘 비춰지지 않는 것 또한 사실이고 안타깝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구조가 단순히 개인적인 생계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불균형의 결과라는 점이죠. 정규직은 기업 안에 남고 비정규직은 밖으로 밀려나는 게 현실입니다. 젊은 세대조차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힘든데 고령층이 다시 그 자리를 놓고 하기란 더 어려운 일이겠죠. 게다가 임금 격차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 80만 원은 굉장히 작은 격차가 아닙니다. 굉장히 큰 격차고요. 이 격차는 단순한 금액 차이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곧 노후의 안정망의 차이, 의료 접근성의 차이, 삶의 여유의 차이로 이어진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퇴근 후 가족 식사를 하고요. 가족과 함께. 누군가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 차이가 쌓여서 한 사람의 존엄과 삶의 질을 갈라놓는 거죠. 이 시대의 비정규직 300만 명은 그저 일자리가 불안한 노동자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아직도 나이든 노동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을 선택한 게 아니라 일에 매달려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죠. 그럼 고령층의 이런 비정규직이 늘어나면 사회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할 텐데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겠지만 이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를 갖고 오고 또 어떻게 흔들리느냐에 따라서 대응책도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일단 고령층이 다시 노동시장으로 들어온다라는 거는 표면적으로는 이 경제 활동 인구가 좀 늘었다라는 반가운 소식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불안한 노후와 복지 사각지대가 숨어 있는 거죠. 노년층이 비정규직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퇴직 후 연금이나 자산만으로는 생활이 어렵다는 뜻이고, 이는 곧 국가의 복지 정책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신호가 될 겁니다.
더 나아가 이런 구조는 사회 전반의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젊은 세대는 이제 부모의 생활비를 좀 지원해야 되고 부모 세대는 소비 여력을 잃어버리죠. 결국 내수는 위축되고 세대 간의 경제 부담은 악순환으로 돌아오기 마련이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청년 일자리와의 충돌일 텐데 노년층이 단순 시간제 일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청년층이 진입할 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고요. 세대 간 경쟁이 발생하기도 할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무서움일 수도 있죠. 젊은 세대끼리 경쟁해도 힘든 판국에 노년층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년층과 젊은 층의 세대 간 경쟁은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지만 이건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노동 구조 자체를 유연하게 재설계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할 겁니다. 즉 비정규직 300만 시대는 노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노동 구조적 문제를 뜻하는 겁니다. 노년층이 버티며 생존해야 하는 사회는 곧 젊은 세대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회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노년층, 비정규직 문제를 다른 해외 주요국들은 어떻게 풀고 있을까요? 라는 건데요. 우리는 분명 좋은 사례들을 바탕으로 괜찮은 방법이 있다면 해외에서라도 그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먼저 이웃 국가인 일본은 어떨까요? 일단 일본은 고령자 문제에서 일본을 빼놓고는 절대 어디 가서도 말을 할 수 없죠. 그만큼 고령화 증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된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본은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약 3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일찍부터 정년 연장제와 재고용 의무제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기업은 65세 이상까지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하고요. 일부는 70세까지 연장 고용을 유도했습니다. 즉 비정규직으로 몰리는 대신 연속 고용제로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국가에서 잡은 겁니다. 이는 일본 내부적으로도 꽤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났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경제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고 평을 받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정말 내부적으로도 칭찬을 받는 정책이라고 하네요. 이런 부분은 대한민국도 어느 정도 따라가도 된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떨까요? 독일은 노년층의 경험을 노하우로 봅니다. 노하우로 간주하고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은퇴 후에도 자문, 컨설팅, 기술교육 분야에 참여하도록 하고요. 국가가 고용주에게 임금 일부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즉 단순 노동이 아닌 전문직 기반의 재고용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독일은 아니지만 영화 중에 미국 영화인가요? 영화 중에 인턴이라는 영화가 있죠. 이것만 봐도 그 로버트 드니로라는 나이 많은 배우가 은퇴하고선도 이렇게 어떤 자문 컨설팅 방식으로 인턴으로 입사를 해서 회사 생활을 그려나가는 영화도 있잖아요. 이런 장면들이 어쩌면 독일에서도 현재 노년층을 위한 일자리 대책 정책으로 삼았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유럽 국가 스웨덴은 또 어떨까요? 이곳은 연금과 노동의 병행 시스템이 구축됐다고 보면 될 텐데요. 연금과 노동의 병행. 스웨덴은 연금을 조기 수령할 수도 늦춰서 받을 수도 있게 설계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60대가 조금 덜 받지만 일도 조금 덜 한다는 이런 부분 은퇴제를 활용해서 삶의 질과 경제 활동을 함께 유지할 수 있게 만든 건데요. 즉 노동이 곧 생존이다. 이것이 아니라 삶의 리듬으로 노동이 자리 잡은 하나의 생체 리듬으로 봐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해외 선진 국가들이 이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대개 어떻게 대체해야 할까요? 먼저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게 핵심이겠죠. 질을 높이는 건 단순한 겁니다, 사실. 그런데 단순히 일자리를 이거는 늘린다라는 게 아니라 안정성과 존중이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나이 들어서도 무언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생기고요. 나아가서 존중을 받을 때 비로소 자존감도 올라가고요.
사회가 서로를 나도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해주는 분위기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 후에 이런 재교육 시스템도 좀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각자 일을 나이 들 때까지 한 분야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국가에서 재교육하는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은퇴가 끝이 아니라 다음 일을 위한 다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5, 60대가 새 기술을 배우고 사회공헌형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단순 생계 유지를 넘어 사회공헌까지 할 수 있다면 오히려 노년층의 일자리는 더 넘쳐날 수 있고 정규직의 좀 수도 좀 증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보다는 사회적 여력이 좀 더 생긴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오히려 이 노년층의 정규직 수도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는 세대 간의 이런 연결형 일자리가 좀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청년들은 디지털 문화, IT 이런 거에 강하죠. 그리고 노년층은 노하우, 경험에 강합니다. 그래서 두 세대가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좀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경쟁 대신 상생이 가능해질 수 있죠. 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은 많은 젊은 층과 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일 겁니다. 이런 문구가 노동에 관련된 이런 문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노년에 일하는 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부끄럽게 만든 사회가 문제다라는 문구요. 이 문장이 요즘 시대를 가장 정확히 설명하는 말일 것 같아요. 노년의 노동이 더 이상 생존의 비극이 아니라 존중받는 선택이 되는 사회가 진짜 선진국의 노동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노동시장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숙제들이 좀 있겠죠. 한 사람의 이런 노동은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렇게만 바라볼 게 아니고요. 이건 존재의 이유이자 사회 속에서 나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급여 명세서의 숫자 차이가 아니라 존중받는 느낌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의 차이는 단순히 금액 차이가 아니고요. 저는 좀 존중, 시선의 차이라고 봅니다. 시선. 비정규직은 언제 계약이 끝날지도 모르는 불안 속에서 일하고 휴게 시간이나 복지, 의료 혜택에서도 늘 차별을 느끼죠. 일을 한다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자존심이고 또 누군가에는 생존의 끈인데 그 끈이 언제 끊어질지 모른다는 건 인간에게 가장 큰 불안 중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의 안정성은 단순한 정책 목표가 아니라 노년의 존엄을 지켜주는 마지막 방패이죠. 노후의 삶이 불안정하면 인간의 존엄도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을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나보다 나은 사람에 대한 예의일 것입니다. 그 예의는 나이든 노동자에게도 예의가 아닐 텐데요. 나이든 노동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도 우리는 좀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노인은 쉬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60세, 70세는 과거의 60세가 아닙니다. 건강하고 경험이 풍부하며 사회와 소통하는 능력도 충분한 세대이죠. 문제는 사회의 시선인 것 같습니다. 회사 입장에선 나이 든 인력은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젊은 세대는 기회를 뺏긴다라고 느끼는 거죠. 하지만 그분들이 가진 경험은 실패를 줄일 수 있고요. 후배를 양성할 수도 있고요. 조직을 안정시키는 지식 자산입니다. 노인을 복지의 대상으로만 보는 사회는 결국 자신의 미래를 좁히는 사회가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경험자로 바라보는 순간 비정규직 문제는 단순한 고용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 신뢰와 존중의 문제로 바뀐다는 사실을 꼭 믿고 행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사회 구조가 완벽히 바뀌기 전까지는 개인도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도와 정책을 넘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은 바로 이런 개인의 준비도 철저히 하자라는 겁니다.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으려면 직업적 나이를 늦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생 직장이 아닌 평생 직업을 찾는 것. 자동화와 AI 시대에도 대체될 수 없는, 그러니까 대체되지 않을 인간 중심의 기술. 예를 들면 소통이 있을 수가 있고요. 관리, 돌봄,
교육 등이 있을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익히는 것들이 평생 직업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퇴직 전부터 프리랜서나 1인 사업 형태의 부업 구조를 만들어 두는 것도 중요할 테고요.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인생의 폭을 넓히는 일입니다. 노후가 두려운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준비란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날을 만드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은퇴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고 느낀다면 사회적 탓을, 제도 탓을 하기 전에 자신의 준비부터 점검부터 해보는 것이 더 빠른 노후 준비다라고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을 겁니다. 고령층 비정규직 300만 시대는 단순한 사회 통계가 아니라 존엄이 흔들리는 사회의 징후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나이든 노동자도 여전히 우리 사회의 주인공임을 인정하고요. 정책이 변하고 인식이 달라지고 개인이 준비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나이 들어도 행복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건물의 밤샘 경비실에서, 지하철 막차가 끊긴 새벽 플랫폼에서, 병원의 간병인 자리에서, 혹은 동네 마트 계산대 뒤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하루는 단순한 노동이 아닙니다. 그건 하루 더 살아남기 위한 버팀목일 수 있고요. 그리고 존재를 증명하는 마지막 무대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그 무대를 스쳐 지나가며 눈길조차 주지 않는데요. 저분들은 원래 그런 일을 하시겠지 하고 나도 모르게, 스스로도 모르게 삶의 계층화를 당연시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오늘 겪는 불안정함은 결국 내일 우리의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안정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직장, 산업, 기술, 경기는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면 우리가 믿던 안정적인 일자리는 순식간에 다른 이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그저 숫자로만 보이는 이런 60세 이상 비정규직 300만 명이 10년 뒤에는 50세 이상 비정규직 500만 명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이건 인구 구조 때문만이 아니라 사회가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삶을 불쌍하다고만 여긴다면 이 문제는 끝없이 반복될 겁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자리가 내 미래일 수도 있다라는 인식으로 본다면 우리는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젊은 세대는 일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게 되고, 기업은 노동의 존엄을 다시 설계하게 되며, 사회는 나이든 노동자도 함께 가는 구조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이건 노동의 문제이자 존엄의 문제, 그리고 세대 간 신뢰의 문제로서 해결하려고 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꿔야 하는 건 어쩌면 정책보다도 시선의 방향, 노년층, 그리고 노년층이 일하는 이런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일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이런 노동자들의 모습을 보고 어떤 드는 생각, 이런 인식을 너무 남의 이야기 아니면은 원래 저렇겠지, 원래 저런 일을 하셨겠지라는 계층화된 이런 인식 말고 정말 우리가 미래를 좀 내다볼 수 있는 건설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선의 반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비로소 어떤 노동 관련된 정책이 나와도 그것을 따라갈 수 있고, 또 설사 어느 하나가 조금 불합리해 보이는 것도 안고 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